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먼저 모든 분들 즐거운 설날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흥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픈 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방콕에 오래 살다 보니까 설날, 추석 요때 있지 않습니까? 요때가 제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는 제가 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요. 문의가 없어요. 그런데 컨텐츠 만들어 봐야 구독률도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직원들도 전부 다 휴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집에 갔더라고요. 고향집에. 그래갖고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유튜브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10시 20분인데 지금까지 계속 지웠다 만들었다 해서 목이 맛이 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에어비앤비 얘기 조금 하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문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부추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좀 잡다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에어비앤비 얘기만 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자, 근데 다른 때는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우선 다음 주 수요일은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동남아에 대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 안 하고 써요. 이거 가끔씩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왜곡된 기사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 특히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그랬거든요. 좀 비슷해요. 그런 것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뭐 경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이 시기에 사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어비앤비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근데 이거 90% 불법은요. 한국에서 90% 불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90% 불법인데도 막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외국 나온 문제가 돼요. 한국에서는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계속 불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넘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도시만에서 에어비앤비를 쳐버리니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임대를 받을 집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곽으로 계속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안티투어리즘 시위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임대료 때문에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나 뭐 바르셀로나나 파리나 런던이나 집을 지을 공간도 없고요. 옛날 집은요 부숴서 짓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없어져야 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럽 애들도 굉장히 치졸하죠. 그 아시아인들 상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마녀사냥을 합니다. 그 마녀사냥의 대상이 아시아인이 된 거예요. 가끔씩 보면 그거 뭐 중국인이라고 해갖고 뭐 같이 낄낄낄 웃고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구분을 안 하고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해요. 내가 한국인이라고 해도요. 지나가면서 니하오라고 해요. 태국에서 사고 제일 많이 치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좀 못 살던 애들이 지금 와갖고 돈도 펑펑 쓰고 제일 많이 보이니까 타겟을 그 사람들로 하는 겁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을. 이 에어비앤비가 태국에 오면 훨씬 규제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1단위, 주단위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빌렸으면 지금부터 미필적 고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단위, 1단위는 무조건 불법이다. 그러면 월 단위로 하면 되지 않냐? 월 단위로 하면 그냥 근본적으로 그게 잘 되겠어요. 이걸 떠나가지고 태국은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 규정을 얘기를 하면
보통 6개월 이하, 방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6개월 이하는 임차인 등록을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그 관리를 못하는 콘도예요. 그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왜 6개월이냐? 우리가 부동산 법에서 6개월이 넘어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정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태국인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3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회의에서 허락된 만큼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민회의에서 허락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콘도 규정을 만드는데, 그래서 방콕 같은 경우는 주민회의에서 6개월 이하로 허락을 해줄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 집주인인데 뭐 실수요 한다라고 우리 칩시다. 실수요 안 해도 똑같아요. 임대를 놓는 사람인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 콘도에 살고 싶으세요? 살기 싫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콘도가 엄청 빨리 노후화돼요. 1년에 한 번씩 관리비를 냅니다.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씩 관리비 내는 걸 계속 올려서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돈을 더 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노후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문제들 뭐 떠들고 대마초 피고 뭐 이런 내용들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상상이 갈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방도 빨리 망가져요. 여러분들 캐리어 끌고 집에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태국은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다 날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집은 팔리지도 않아요. 에어비앤비 놓은 집은.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판매를 할 때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해서 팝니다. 만약에 사는 사람이 리노베이션을 스스로 하겠다, 뭐 좀 개조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판매 금액을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광객 왔다 갔다 거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중거예요. 그래서 그 콘도는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요. 그 방도 가치가 폭락하게 돼요. 조금 임대료보다 더 벌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도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다 빠져가지고요. 실제로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강남에서 4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는 거하고 방콕에서 4억짜리 콘도를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월세가 많냐 비교를 하면요. 방콕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임대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최근에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까? 저는 이유를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즘 정보량이 넘치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옛날에 정보량이 넘칠 때보다 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실제로 내가 가서 진짜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면요, 광고성 글들이 앞쪽에 다 있어요. 회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조회수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앞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전부 다 홍보성 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SNS로 음식점 찾으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깊이 안 봐요, 그 부분을. 그냥 제목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전부 다 안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골라보다 보면 확증 편향이 생기거든요. 이 확증 편향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상에 공간들이 듬성듬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들의 듬성듬성 생긴 거를 찾아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때웁니다. 상상으로 채워요. 그래서 그걸 그냥 상상으로 채우고 끝나면 좋은데 객관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설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전에는 전쟁 갖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전쟁 갖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한다라고 하면 뭐 진짜로 방콕도 위험하고 다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 동생도 연락이 와가지고 바이러스 괜찮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뭐지? 그랬더니 아 니파 바이러스 얘기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한국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런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세요. 치료제 없는 니파 바이러스. 아 치료제가 없구나. 동남아 방역 비상. 아 동남아에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투모로우랜드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투모로우랜드가 EDM 축제인데 정말 유명한 축제예요. 그래서 벨기에에서만 했습니다. 한국 분들도 이거 찾아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올해는 태국에서 합니다. 촌불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금액 보고 그냥 해외여행 가자. 그 돈이 뭐 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인스타그램에 뜨길래 밑에 댓글창 보니까 바이러스는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사를 쓰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텐데 내용을 또 안 읽거든요. 내용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동남아에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어느 나라에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여기가 동남아입니까? 인도입니까?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두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태국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방콕 포스트나 네이선이나 타이레이스 이런 데서 동시에 나왔던 기사가 요게 걸려서 태국은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 관광객이 오면 방역에 신경 써야 된다. 요 얘기 나왔고요. 그 후 며칠 후에는 인도 관광객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온도 체크를 한다. 이게 나왔었어요. 제가 이 태국 특파원들 여기 왜 있는지 제가 이해 안 될 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재작년 12월 달인가? 그때 온도가 한 2, 3도 정도 낮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치 뭐 월동 장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황당한 뉴스도 봤어요. 그래놓고 맨 끝에는 뭐 있냐면요. 저 치앙마이 쪽에, 치앙마이가 좀 기온이 낮거든요. 치앙마이 쪽에 산에서 두 사람이 죽은 게 발견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와. 마치 동사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앞에 월동장비 얘기했고 날이 추워졌다 얘기하니까. 근데 태국에서 날 추워져 봐야 얼마나 추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길어지긴 하는데 어떤 황당한 것도 봤냐면 고용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태국 대학교 다니는 한국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태국 대기업에서 한국 사람 왜 쓰냐고. 그리고 태국 대기업은요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잘. 왜 그러냐면 경력직을 씁니다. 그래서 쫄라롱권 대학 같은 데 나와도요 중소기업 가서 경력 쌓는 애들이 많아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한 군데 들어가면 계속 다니잖아요. 외국은요 인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보면 아무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 애들이 자주 그만두고 옮긴다라고 하는데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은행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여기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니파 바이러스는 태국에 퍼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동남아 전체에서 10년 동안 니파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치료제가 왜 없느냐?
왜 치사율이 높느냐? 이 니파 바이러스는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방글라데시가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잡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최근에 이 선재 스님이 진간장 논란을 일으켰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스님을 더 신뢰를 안 해요. 스님이 식약청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다 식약청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님이 식약청보다 똑똑해요? 그 다음에 스님이 화학자입니까? 스님이 식료품 만드는 회사의 임직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요. 이게 제목이 문제예요. 제목이. 안에 내용 보면 이런 게 아니다라는 제대로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마치 발암물질이 있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3분해 간장. 여기서 3분해라는 건 염산을 써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염산이라고 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몇십 년간 김간장 먹었는데 몸이 녹았나요? 여러분들은 몸이 녹았나요? 그것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3분해라든지 중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 인터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인터뷰 하면 안 돼요. 박제됩니다. 인터넷에 순기능도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 다르다, 틀렸다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MCPD 있잖아요. 이게 발암물질이라는데 발암물질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발암물질이면요, 여러분들 김치도 먹으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3분에는요 간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품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식약처를 믿으세요. 이게 MSG 논란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스님이 정말 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앞뒤 다 잘라먹고 이 부분만 떼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내용을 전부 다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스님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경제학적으로 되게 문제입니다. 제가 경제 쪽이죠. 경제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메주로 쓴 간장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3분해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간장도요, 양극화가 생겨요. 진짜입니다. 이런 말은요, 스님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숙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쓸데없는 권위에 의존하고 쓸데없는 권위 때문에 그거에 휘둘리고 이런 걸 또 상품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 좀 비판적으로 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MSG가 몸에 나쁜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MSG에 대해서. 지금도 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냐?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또 절반이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먹으면 속이 느끼하대. 대부분 그런 대답이었어요. 뭐 화학조미료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냥 인터넷에서 MSG에 대해서 한자 읽어보질 않는 거예요. 백과사전이라도 조금 쳐다봤으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굴소스 갖다 놓고 굴소스 부어서 먹어요. 진짜 굴로 만드는 줄 알아. 제발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앞으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그냥 듣다가 짜증나면 딴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만, 옛날엔 그거 듣고 있으면요 진짜 짜증이 납니다. 자기 생각은 어떤데 다 택도 아닌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얘기해주면요, 아 내 생각은 그런데
그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계속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이게 에어비앤비 하신다는 분들이 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콘도 있잖아요. 100개 보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 잘 안 믿을 거예요. 지금도 안 믿으신 분이 70% 넘는다고 생각해요. 많이 보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많이 볼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 컨텐츠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콘도 가격이 낮을수록 팔 게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에 맞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진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도 여러분들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콘도 100개 봐봐야 그냥 로또로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삼국지 조자룡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